저는 엘리너, 65세 은퇴한 사서입니다.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화려함과 고독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조지와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전문학 독서 모임에서 저는 아서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72에 은퇴한 건축가인 그는 첫눈에 봐도 세상 풍파를 겪으며 쌓아온 지혜와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끌렸고 그 만남은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아서는 뉴욕 토박이로 도시 곳곳에 숨겨진 예술적 가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웅장함 속 숨겨진 작은 갤러리를, 뉴욕 공립도서관의 고풍스러운 서재 구석에 놓인 희귀본을, 그리고 호보컨의 어느 허름한 호텔바에서 울려 퍼지는 재즈 선율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마다 만나 도시 곳곳을 누비며 예술과 문학,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난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와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서와의 만남은 저에게 지적인 자극과 정서적인 충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지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가슴 뛰는 설렘과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렸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기온이라는 현실의 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조지에게 미안했고 제 친구 클라라의 실망한 눈빛을 상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클라라는 제 오랜 친구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꿰뚫어보는 듯한 예리한 직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제 변화를 눈치챘을 테지만 클라라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서와의 만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와의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고 그를 향한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락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매달 두 번째 목요일, 정해진 장소에서 만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만남을 지키기 위한 우리만의 암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호보컨의 오래된 호텔바에서 가끔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뉴욕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조금은 낡고 투박한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재즈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눈빛을 읽으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현실의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서는 제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았고 세상이 아름다운 색채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예술과 문학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서를 만난 후 저는 조지에게 더욱 소홀해졌습니다. 조지는 예전과 다름없이 저에게 잘해주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아서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조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낯선 두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지가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이런 생활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서와의 만남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의미였고 그를 포기하는 것은 제 삶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서와 만난 지 15년이 되던 해, 그 해의 두 번째 목요일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뉴욕 공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앞 계단에 앉아 아서를 기다렸지만 그는 평소보다 늦었고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전화번호도 주소도 몰랐으니까요.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고 결국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그땐 그런 것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서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 도서관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아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더 흘렀고 도서관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슬픔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서가 왜 오지 않았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랫동안 아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갔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그곳엔 더 이상 아서가 없었습니다. 그가 없는 뉴욕은 예전과 같은 색채를 잃어버린 텅 빈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서가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와의 추억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와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그와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서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조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조지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서를 만난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와 함께 갔던 장소들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서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를 그리워합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클라라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클라라는 저에게 아서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라라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힘들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따뜻한 위로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클라라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그를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서를 놓아주어야만 했습니다. 클라라의 말을 들은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서를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를 영원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그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조지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조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지만 더 이상 그를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조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조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서와의 만남에 대해 그리고 그를 향한 제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지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고 저는 그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조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너, 당신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군요. 저는 조지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는 저를 비난하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어요. 조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를 만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당신이 행복해 보였으니까. 당신이 나에게서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그에게서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조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조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엘리너, 당신을 이해해요. 조지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지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조지는 저에게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제가 아서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 또한 조지에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서와 제가 자주 갔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서와의 추억을 조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조지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가끔씩은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서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지와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예전에 아서와 함께 갔던 작은 갤러리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낯익은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서가 가장 좋아했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서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갤러리 주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서를 아시나 봐요? 저는 깜짝 놀라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알아요. 혹시 그를 아세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서는 제 오랜 친구였어요. 그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주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서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그는 당신에게 이 그림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주인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서가 좋아했던 그 그림의 작은 복사본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엘리너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어. 너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너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사람이었어. 비록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아. 이제 너를 놓아줄게. 부디 행복하게 살아. 너를 사랑했던 아서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서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서의 편지를 읽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저를 생각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처럼 저는 이제 그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서가 남긴 그림을 조지와 제가 함께 지내는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아서와의 추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따뜻함과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아서는 비록 제 곁에 없지만 그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이 그림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조지와 함께 뉴욕을 떠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해변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조지는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고 저는 그런 조지에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해변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작은 갤러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다시 낯익은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서와 제가 처음 만났던 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함께 보았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서와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엘리너 씨 아니신가요?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낯선 이의 등장에 당황하면서도 그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아서와는 전혀 다른 외모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와 닮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엘리너입니다만 누구신지. 저는 아서의 동생 윌리엄입니다.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서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서 형님이 생전에 엘리너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윌리엄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엘리너 씨에게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윌리엄은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엘리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서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엘리너, 이 편지를 네가 읽게 될 줄은 몰랐어. 윌리엄에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이 편지를 맡겨두었거든. 내가 떠난 후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혹시 가능하다면 윌리엄과 친구로 지내주지 않겠니? 그는 나와는 많이 다르지만 좋은 사람이야.
너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나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해줘서 고마워.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라. 안녕, 엘리너. 너를 사랑했던 아서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인연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윌리엄과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서와는 달랐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씩은 아서와의 추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서가 떠난 빈자리를 윌리엄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서가 맺어준 이 새로운 인연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윌리엄, 그리고 조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사랑과 예술,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서가 제게 주었던 마지막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 속에서 아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윌리엄과의 만남은 저에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서가 예술과 문학을 통해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다면 윌리엄은 여행을 통해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윌리엄은 젊은 시절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이 여행했던 곳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새로운 모험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은 저에게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조지의 격려와 윌리엄의 설득에 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아서가 사랑했던 도시 파리로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에서 우리는 아서와 제가 함께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베르사유 궁전. 윌리엄은 마치 아서가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예술작품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아서와 함께 이곳에 왔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파리에서의 여행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습니다. 아서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윌리엄과의 여행을 통해 저는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 여행 이후 우리는 틈틈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우리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저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 제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조지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마다 우리를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마치 자신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윌리엄과의 여행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저는 제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서가 떠난 지 10년이 되던 해 저는 조지와 윌리엄과 함께 아서가 잠들어 있는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묘비 앞에 서서 그를 추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동안의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맺어준 윌리엄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서, 당신이 그립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게 남겨준 선물 덕분에 저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맺어준 윌리엄과의 인연, 그리고 당신이 알려준 사랑과 예술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아서의 묘비에 그가 좋아했던 꽃을 한 송이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와 윌리엄과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윌리엄에게 물었습니다. 윌리엄, 당신은 아서 형님과 많이 달랐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를 닮은 것 같아요. 윌리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서 형은 제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저는 형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윌리엄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아서와 윌리엄,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만난 것을 제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조지에게 말했습니다. 조지, 당신과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리고
아서와 윌리엄을 만난 것도 제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조지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엘리너,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그리고 아서와 윌리엄은 당신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큰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지의 품에 안겨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아서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슬픔과 상실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서가 제게 남겨준 사랑과 추억, 그리고 윌리엄과의 새로운 인연,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조지와 윌리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서가 제게 주었던 마지막 선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아서는 비록 제 곁에 없지만 그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며 저는 그를 기억하며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사랑과 예술,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말입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조지는 몇 년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저는 그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제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지의 죽음은 저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저는 그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며 꿋꿋이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윌리엄은 여전히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서가 그랬던 것처럼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과 저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작은 갤러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서가 좋아했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 앞에 서서 말없이 아서를 추억했습니다. 아서 형님은 참 좋은 사람이었죠. 윌리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너 당신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알려준 사람이었겠죠. 저는 윌리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그는 나에게 사랑과 예술,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지. 그리고 자네라는 소중한 인연도 맺어주었고, 우리는 그날 갤러리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서에 대한 추억, 우리가 함께했던 여행,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 윌리엄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갤러리를 나선 후 우리는 센트럴파크를 산책했습니다. 늦가을의 공원은 붉게 물든 나무잎들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너,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윌리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서 형님 덕분에 당신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형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윌리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윌리엄,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어. 아서가 우리에게 준 선물, 그 소중한 인연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서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서는 예전처럼 다정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예술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저는 왠지 모를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서가 여전히 제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제게 남겨준 사랑과 추억이 영원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저 멀리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서,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게 남겨준 선물 덕분에 저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당신이 맺어준 윌리엄과의 인연, 그리고 당신이 알려준 사랑과 예술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저는 아서가 제게 주었던 마지막 선물, 그 소중한 삶의 가치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윌리엄과 함께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서 그가 제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 또한 제 삶을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아서가 남긴 유산, 즉 사랑과 예술,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윌리엄과 함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재단의 이름을 아서와 엘리너의 예술재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재단 설립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윌리엄과 저는 서로 협력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재단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기금을 모으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마침내 재단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우리는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재단의 출범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우리가 후원하는 젊은 예술가들과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 저는 재단 설립의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서와 엘리너의 예술재단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 아서가 제게 주었던 예술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 연설이 끝난 후 윌리엄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아서 형님은 예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너 당신은 형님의 믿음을 몸소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윌리엄의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격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링, 전시 기회 제공 등 그들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면서 저는 아서와 윌리엄, 그리고 조지, 이 세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제가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젊은 예술가의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젊은 화가가 그린 그림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마치 아서와 제가 처음 만났던 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함께 보았던 그림을 연상시켰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그린 젊은 화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림이 참 인상적이네요. 혹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젊은 화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 그림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그 사람이 제게 남겨준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젊은 화가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서와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추억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젊은 화가는 제 이야기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화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서가 제게 남긴 유산이 이 젊은 예술가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면서 저는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아서가 제게 주었던 사랑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도 어느덧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몇 년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윌리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그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친구였는지, 그리고 그와의 만남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저는 제 삶을 후회 없이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아서와 조지, 그리고 윌리엄.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제가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서가 제게 남겨준 유산, 즉 사랑과 예술,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 저는 아서와 조지, 그리고 윌리엄을 다시 만나 그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여정을 회상하며 한 권의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책에는 아서와의 운명적인 만남, 조지와의 변함없는 사랑, 윌리엄과의 따뜻한 우정, 그리고 예술이 제 삶에 가져다준 무한한 기쁨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겪은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아서와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조지와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 윌리엄과 함께 여행하며 느꼈던 벅찬 감동, 그리고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며 느꼈던 경이로움까지 제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소중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아서, 조지, 윌리엄과의 추억은 저에게 슬픔과 기쁨, 그리움과 행복, 이 모든 감정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집필 끝에 마침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책의 제목을 사랑과 예술, 그리고 삶의 찬가, A Hymen to Love, Art and Life라고 지었습니다. 이 제목은 제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이자 아서가 제게 남겨준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많은 독자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겪은 독자들은 제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편지를 읽으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책의 인쇄 수익금 전액을 아서와 엘리너의 예술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 기금이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전시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젊은 작가의 설치 미술 작품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수많은 거울 조각들이 서로를 반사하며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마치 제 인생의 여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마치 이 설치 미술 작품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아서, 조지, 윌리엄, 이 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가장 빛나는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제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만든 젊은 작가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의 작품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작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제 작품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술은 세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서가 제게 남겨준 유산이 이 젊은 작가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을 후회 없이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은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가 쓴 책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저 먼 별나라에서 아서와 조지, 그리고 윌리엄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서가 제게 가르쳐준 것처럼 사랑과 예술,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모든 이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언젠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곁에는 그동안 저를 돌봐주었던 윌리엄의 딸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이 세상을 떠난 후 저를 마치 친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저는 사라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라야, 그동안 고마웠어. 너는 나에게 윌리엄이 남겨준 또 하나의 선물이었단다.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엘리너 아주머니, 저도 아주머니께 감사드려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어요. 저는 사라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떠나면 아서와 엘리너의 예술재단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나의 책, 사랑과 예술, 그리고 삶의 창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렴. 그 책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들로부터 배운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단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의 유언 꼭 지키겠습니다. 저는 사라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꿈속에서 아서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아서는 예전처럼 다정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예술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서, 당신을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엘리너.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쓴 책을 읽었어. 정말 감동적이었어. 너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냈더구나. 당신이 없었다면 그런 이야기는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사랑과 예술,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함께 센트럴파크를 산책했습니다. 늦가을의 공원은 붉게 물든 나무잎들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너, 너는 남은 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더구나. 아서가 말했습니다. 네가 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아서와 엘리너의 예술재단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너는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것들을 모두 이루어낸 거야. 당신 덕분이에요, 아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남겨준 사랑과 추억, 그리고 윌리엄과의 인연, 이 모든 것이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편히 쉬어도 된단다, 엘리너. 아서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주어진 삶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살았어. 그리고 너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아서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저 멀리 밝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을 후회 없이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가 쓴 책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서와 조지, 그리고 윌리엄을 만나러 저 먼 별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랑과 예술, 그리고 삶의 창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서가 제게 주었던 마지막 선물, 그 소중한 삶의 가치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영원한 안식 속에서도 사랑과 예술,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노래할 것입니다.